네, 반갑습니다. 주식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퀀트 리서치를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월 1일부터, 1월 1일은 물론 매매일은 아니지만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 11월 2일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매도했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무엇이고 또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전 영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퀀트 빅데이터 리서치를 같이 하려고 하냐면 이제부터 저는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하느라 힘들었잖아요. 물론 올해가 아예 전부 다 힘든 시기는 아니었지만 어떤 상승과 하락을 다 같이 경험했고 지금 최근 2달, 3달간은 너무 역대급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 그런 물량 속에서 그런 거래량 속에서 과연 외국인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이 많이 물렸는데 또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을지, 그러면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략이 나올 것 같고, 연말에도 물론 한 번 더 저는 이걸 하겠지만, 물론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하게 되면 데이터가 조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좀 피봇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그 근거로는 두 가지 정도 기사를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준금리가 3.5%, 우리나라는 7개월째 지금 동결이 되고 있고, 미국은 2개월 연속 동결이긴 하지만 현재 동결 기조가 한 5개월 정도 되고 있죠. 중간에 한번 베이비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은 지금 5.5예요. 금리 차가 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단 한 번도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기준금리가 높아야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신흥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해야 통화나 투자로 외국인 자본들을 유인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인상을 할 수가 없죠. 가계부채 폭탄 임박이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파산 나거나 채무불이행 숫자가 다 그냥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다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유지를 해야만 되는 거고, 원래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물가 핑계, 연준도 물가 핑계, 한은도 물가 핑계, 이 물가는 기존에 못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물가 목표치를 올리는 게 맞고, 지금의 형태로서 물가를 많이 잡는다 10년 20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랜 기간 현재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물가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고 나머지 방법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물가를 잡고 물가를 잡은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기준금리부터 낮춰야 경제가 정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뒤로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물가가 그동안 잡힌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는 거라서, 아무튼 간에 또 매크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리서치를 준비했으니까 요거 뉴스는 빨리 볼게요. 이제 오늘 시장 반응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파월이 현재 일단 인하는 고려 안 해 이렇게 되어 있고, 인플레 둔화를 확인했죠. 현재 중국 생산자 지표 생산자 지표도 지금 2%대로 꺾였고, 2% 3%대 꺾였고, 유럽도 물가가 2% 3%대로 꺾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레 둔화세 나오고 있고, 국채금리가 5%를 몇 번 돌파하면서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이미 유동성을 회수가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채권 매입 계획을 조금 더 매도 계획을 매도 물량을 늘려서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코멘트는 안 할게요. 오늘은 아무래도 퀀트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결이에요. 자, 한은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한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싶겠죠. 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미국도 국채 이자가 최고치죠.
이자 비용이 최고치입니다. 금리 때문에. 그동안은 저금리였고 그동안의 미국의 무정논리, 우리는 기축통화국이고 모든 나라 달러를 원하고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모든 부가 미국으로 꽂히게 되어 있다 였는데 아닌 거죠. 금리를 높여보니까 아닌 거였어요. 근데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정부가 물가를 두려워하냐면 역대적으로 물가를 이기는 정부가 없어요. 물가를 잡지 못했을 때는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본인들의 실수로 많은 게 무너졌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또 반대쪽인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쓰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이자 비용을 감당을 못하고 기업도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하고 가게도 이자 비용을 감당을 못하고 또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들이 먼저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연쇄적인 그런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PF들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거니까 추가적인 산업이 안 굴러가고 GDP가 쭉 줄어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생존이 가능하다. 금리 인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동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괜히 올렸다가 기업 가게 부도나고 나라도 부도나게 생겼어요. 미국도 얼마 전에 셧다운 위기였잖아요. 나라가 부도나봐요. 그럼 괜히 금리 0.25라도 올렸다가 괜히 모든 욕 다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금리를 만약 낮췄어. 근데 물가를 좀 못 잡았어.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거리 반발이 나오거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장 죽는 것과 매를 맞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정치 얘기 절대 아니니까 정치나 뭐 이런 부분 댓글로 달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카드 갖고 왔죠? 김포를 서울로 카드 갖고 왔죠. 처음에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농담조나 그냥 한 번에 안건을 던지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당론으로 들고 왔고 대표가 들고 왔죠. 여당의 대표가 당론으로까지 끌고 온 거죠. 그런 다음에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사 방송이 전부 다 김포가 수도권 서울대인데 서울시 김포구 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막 구리 이런 데서 우리가 서울에 다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도 그럼 서울대야지. 또 구리대니까 또 이쪽 아래에서는 아니 과천, 안양, 뭐 성남까지도 막 다 얘기 나오고 아니 광명도 우린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울인데 우리도 서울대야지 이렇게 하고 여기가 김포잖아요. 그죠? 또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가 이제 인천인데 여기에 검단 신도시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김포랑 거의 똑같은데 우리도 돼야지만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구리시장은 본인이 오피셜로 좀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 있다.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고. 자, 이제 지자체들이 안양, 과천, 성남. 근데 사실 과천이나 성남은 오히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동네들이잖아요. 뭐 안양이라고 이런 데들이 프라이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안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안 했을 때 김포 시민에 대해서 완전히 총선을 지게 되겠죠.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4, 5개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총선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저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단 김포 꺼냈고 다른 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하고 서울시장도 일단 여당인데 적극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어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멘트를 많이 날려야 돼.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게 이 님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주의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뭔가 이게 서울 사람들은 또 이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싫어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데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로 지방을 다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현재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 정말 복잡하고 경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뒤집고 이목을 벌써 한 번 끌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 방송에서 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대응하기가 일단 힘들다는 거.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진짜 뭘 하든 일단은 이슈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식도 거래량이 나와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더 큰 걸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김포나 이런 부분, 메가시티 이런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도 뭐 본인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온 제안이 뭐예요? 금리 인하 제안. 자, 금리 인하 제안이 여기서 먼저 나오면 이제 굉장히 힘든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줄여서 소비 활성화하겠다. 이러면은 서민들이 지지할 확률이 커요. 특히나 자영업자, 800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지할 확률이 커. 당장 이자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나 본인들이 투자한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힘든 거죠. 매도도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아도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하는 층이 생각보다 많겠죠. 그럼 또 국민의힘 쪽에서 뭘 하겠어요? 얘가 메가시티 제안하니까 얘도 메가시티로 대응하고, 얘가 금리 인하 대응하면 같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정부는 또 이 카드가 어느 정도는 오피셜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금리가 내려가고 분명히 주식과 부동산은 좋은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펀더멘털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모든 투자 자산은 통화량에 기반하는 거고 거래량에 먼저 기반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우선적이고, 이걸 모든 걸 이겨내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펀더멘털은 당연히 경제의 성장이고 그 기업의 성장률이에요. 기업의 이익.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이익은 깡패다. 지금 아무리 고금리여도, 지금 고금리인데도 실적 잘 내는 기업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보고, 여러분들 오늘 또 리서치에서 이 부분, 이 마인드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기업 선별하시는데 같이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려고 원래 라이브를 키려다가 그냥 어쨌든 별로 뭐 준비는 안 했습니다. 데이터만 준비를 했고 별로 준비 안 했는데 제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엄청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냥 금액으로, 순수 금액으로 제일 많이 산 거 볼게요. 거래량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거래량 자체는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6만원이고 뭐 에코프로는 100만원인데 삼성전자 50주가 돼야지 에코프로 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만으로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래량을 많이 보세요. 예, 그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잡주들은, 동전주들은 거래량 당연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좀 보는 습관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지표에서도 거래량보다도 거래 대금을 좀 켜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시가총액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연간 매출, 분기 매출, 연간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으로 빨리빨리 이 종목들이 소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소팅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면 실적을 좀 봐야겠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무리 고금리고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고 기업이 좋으면 당연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부각받는 종목들이 이제 뭐 최근에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 나왔던 이제 로봇주나 그리고 AI 쪽, 그리고 의료 AI 이런 쪽, 바이오 신약, 혁신 신약 쪽은 실적이 안 나오죠. 그러면 또 거기는 거기에 맞는 그 평가를 해야겠죠. 뭐 바이오라고 한다면 지금 후보물질이 전임상단계인지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그 시장에서 파이를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정, 그리고 후보물질의 시세, 인근 시세, 1상이면 1상 후보물질 시세, 2상이면 2상 시세, 3상 시세,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일단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요, 종목 보시면서 가시죠. 일단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서 1월 1일부터 데이터를 모은 거고, 당연히 1월 2일부터 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매매 데이터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겠죠. 왜냐?
시장이 만약에 11월, 12월에 이제 뭐 금리 인하나 이런 분위기 보여줘서 반등이 나오고 산타랠리까지 이어진다면 왜곡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대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들이 만약 물리면서까지 만약 모아가는 거, 아니 뭐 올라가는데도 계속 모아가는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뭐 저도 나름대로는 도와드릴 거고. 일단 제일 많이 산 거는 3전이에요. 3전이고 이게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 억, 여기가 억이에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여기가 조네. 딱 조고, 여기가 조고, 여기가 억이에요. 3전을 13조나 산 거예요. 순매수기 때문에 모든 매도 금액을 감안하고도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도를 다 뺐는데도 여유 잉여 매수까지가 13조가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1조, 현대차는 1조, 그리고 0.8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은 1, 2위는 반도체, 3, 4위는 현대기아,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여기 그 다음 섹터. 현대기아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 정의서 의장이 받은 다음에 현대차 이게 실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깜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5배나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5배 넘죠. 6배 되겠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때랑 비교하면 5배 정도 되겠네요. 2019년에 비하면. 정의선 의장이 정식으로 합류한 게 2018, 19년도 이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뭐 일단 왕회장도 존경하지만 그 아들인 현대차 정문구 회장도 전 굉장히 존경합니다. 현대그룹에서 현대차는 원래 굉장히 2순위였고 밀리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왕자의 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을 정몽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본인이 양보하고 가져온 게 현대차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세계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포션을 더 넓히고 굉장히 미래가치 로봇 많이 갖고 오는 게 또 이번에 정의선 회장인 거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당연히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또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비율인데, 이제 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정 평균가 대비해서 이들의 매집된 금액이 손실난 게 현재 3전으로는 4% 수익을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로는 7%를 수익을 보고 있어요. 추정평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걸 어떤 걸 또 봐야 되냐면, 이게 13조가 잉여 매수 금액이잖아요. 그럼 13조 기준으로 5%라고 한다면 10조 기준으로 5%면은 얼마죠? 50억이 되겠죠? 50억. 그러면 4% 하면은 곱하기 4 하면은 한 뭐 100억밖에 안 되나? 수익금이? 어찌됐든 간에 사실 이거는 물론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냥 어떤 지수 같은 개념이잖아요. 게다가 단위 자체가 너무 크니까 뭐 사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금이 100억밖에 안 났어요. 뭐 100억 당연히 큰 금액이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 만약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 삼전이 또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은 본전권이고 SK하이닉스는 비교적 먼저 진입을 해서, 왜냐면 실적이 안 좋았죠.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그럴 때 미래 성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기준으로는요. 예, 이때 적자고 이럴 때 아마 많이 모으지 않았을까. 주가도 이때 많이 눌렸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매집을 했다면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미래는 좋을 수가 있다. 현대차, 기아차라고 해서 수익을 날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1조, 그리고 뭐 기아차까지 하면 2.5조 정도 순매수가 된 건데, 현대차 그룹을. 현대차는 실적이 3분기가 역대 최대로 나온 거예요. 동 3분기만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온 거고요.
3분기 역대적으로 좋지 못한 실적을 가져오는 달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가져왔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성장했고, 퀀텀 한 번 했죠. 퀀텀 한 번 했고, 또 추가적인 퀀텀이 로봇이나 UAM이나 자율주행이나 등등 전기차, 수소차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퀀텀을 또 해내면은 외국인들이 큰 수익을 또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에코프로 요런 애들도 보셨을 때 일단은 100만원이니까 여기 0.7조 정도 매수한 거예요. 에코프로도 보시다시피 실적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바닥권에서 20배 오르기 직전까지 제가 에코프로를 자녀한테 물려줘야 될 종목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절대 추천 안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 에코프로 보세요. 44%나 물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4%나 물렸어요. 호되게 당했어요. 호되게. 이게 왜 당했죠?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 K 주식을 맛본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숏 커버링 계속 시키면서 외국인들이 적당히 이게 밸류보다 높으니까 공매도를 투자를 했고 더 투자한 거예요. 공매도를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밸류에서 더 비싸진데 더 과대 상승이니까 과다 상승이면 폭락이 이어지니까 더 공매도 근데 더 올라가니까 더 공매도 더 올라가 더 공매도 이게 올라가면서 터지면서 지네가 슈팅시켜. 이 공매도도 똑같이 미수 털릴 때처럼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털리는 계속 상승시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4%나 당했던 거야. 그러면은 차라리 또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보다 평단가를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대. 외국인들은 평단가가 120만원 수준이래. 근데 지금 주가 볼까요? 에코프로 주가 얼마? 64만원이잖아요. 외국인 평단가는 110만원. 110만원보다 64만원. 지금 마이너스 44%에서 박앤세일 중이잖아요. 그럼 한번 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울고 있는데 너 울고 있니? 내가 네 눈물 좀 닦아줄게. 근데 얼마 주고 샀어? 110? 나는 60만원 살게.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사멘도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퀀트는 사실 물론 기업 스토리나 이런 것도 다 조합해서 봐야 되는 건 무조건 맞고요. 근데 최대한 숫자만 보면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바스켓 매매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스토리 넣고 하면은 본인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스토리가 더 좋은 쪽으로 더 내용이 투자가 될 수 있고, 그럼 퀀트의 의미가 깨지게 됩니다. 뭐 그런 건 참고하시고, 여기서 소팅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스토리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죠. 사멘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설 플랜트 쪽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근데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거 봤을 때 사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 업황이 좋지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는 인프라를 쭉쭉 깔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현대모비스네요. 여기도 외국인 평단가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렸다고 무조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잘못했을 확률도 없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존재는 정말 진짜 퀀트의 의미로만 있는 거지, 이 외국인 주체의 특징, 수급의 특성을 외우려고 하거나 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렇게 큰 종목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최근 지금 사멘이 마이너스 20% 외국인이 물려 있는데 이때 급락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싶네. 이때 좀 신용이 털렸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좀 의미 있는 바닥권까지 와서 단순 차트로만 보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20%면 지금 만약에 이런 자리 잡았으면 마이너스 30%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승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30% 물린 데서 지금 여기 과다낙폭 이 캔들 하나만 반등을 먹어도 10%가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건 시총이 4조 5조짜리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1억, 10억, 100억까지 투자해도 아무 문제 없죠. 회장님들이면 연락 주세요. 이런 자리 그럼 100억 투자해가지고 10%만 먹으면 바로 10억인데 회장님들이 이런 종목 투자해야 되거든요. 시총 1000억, 2000억 미만짜리로 하긴 좀 어렵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자, 현대모비스. 그죠? 한 마이너스 3% 정도. 그 다음에 LG전자를 샀네요. LG전자 0.5조 정도 샀고,
많이 물려있어요. LG전자도. LG전자 실적 좋을 텐데, LG전자도. 자, LG전자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좋았고 올해부터 회복하는 단계고 성장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물려있는데 지금부터 성장한대. 그리고 완전 박스권 하단이야. 너무 좋아. 뭐 이탈할 때마다 모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탈할 때마다 모아가면 외국인들의 손실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내가 외국인보다 매매를 잘하고 있어. 맨날 우리나라가 외국인한테 당하는데 우리도 외국인의 자금을 좀 빨아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접근했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외국인이 본전 올 때까지만 매매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15%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차트로 그렸을 때는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제 이 전부터 담았기 때문에 이 낙폭 풀로 맞았으니까 또 여기서도 담고 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죠? 재밌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저는 주말 내내 이것만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외국인 뭐예요? 최근에 울며 겨자 먹기 손절 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손절 치고 있으니까 손실이 그나마 이 정도인 거야. 손실 쳐가지고. 근데 만약 더 빠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외국인 손절할 때 그 물량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 성장하니까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두산박백도 볼까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또 기관도 하고 하면 진짜 재밌어요. 오늘은 외국인만 할 거고 이제 조만간 좀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예. 자, 두산박백 또 낙폭이 다 나왔어요. 그죠? 기존에 상승 나온 부분을 버블이라고 판단한다면 상승 파동 모조리 마무리했고, 물론 상승 초입까지 감안한다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어쨌든 버블 부분을 정리가 됐고, 여기는 또 새로운 매물대요. 새로운 구간이고, 여기부터 본격적인 탄력 받은 자리까지 딱 반납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현재 시총이 3조 8조. 근데 뭐예요? 성장 구간이죠. 성장 구간인데 뭐 빠진 게 이제 추가적인 성장성을 못 보여줘서 그런데 매출 봤을 때도 아니에요. 이익 드라이브가 안 걸려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기업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출만 나오면. 자, 두산밥켓 마이너스 12% 물려있어요. 0.4조 정도 맞나? 근데 0.4조밖에 투자를 안 한 건가? 100만, 1000만, 맞죠? 4천억 정도. 아무튼 4천억 투자했습니다. 4,500억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 대비 10% 정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 구간에 순매수를 해준 걸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좀 산 모습, 소재 종목, 조선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담아주는 모습 물려 있어요. 삼성물산. 자, 그러면 이게 또 퀀트의 묘미가 뭐예요? 바로 소팅이죠. 현재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랑 금양으로 외국인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BM으로 좋은 수익 내고 있네요. 그리고 엔터 종목으로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고 계속해서 홀딩한다라는 거, 또 그걸 호재로 보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물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 전에 유퀴즈 나오던 것 같은데, 하이브랑 JYP 같이 지금 현재 연예인들 마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랑 JYP 연예인 중에 부각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다른 엔터주들은 좀 부진한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많은 밸류를 보는 건지 성장성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홀딩 물량은 꼭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홀딩 물량이 수익 실현 매물로 출회가 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JYP는 현재 최근에 나름대로 연예계에 대한 그런 흉흉한 내용들도 많았고, 장이 안 좋았을 때도 견고하게 2개월, 3개월 정도 버텨주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하이브도 현재 연예계 흉흉한 소식 많고, 현재 굉장히 또 SM 관련해가지고 또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좀 연루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가 뭐 문제될 부분은 거의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하이브 주식 가지고 한 거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거래량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 확인이 되죠. 아무래도 최근에 방탄소년단을 재계약한 건이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외국인들은 150% 수익을 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2023년
열심히 매집을 한 거겠죠. 열심히 매집해가지고 수익 잘 나고 있다 체크해 보시고, HBM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보이는 게 클래시스 미용의학이 있고, 그리고 이건 전선주도 좋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바이오 해서 또 SDS, 삼성 SDS도 들어가고,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 있는 게 대단하네요. 아모레퍼시픽 이제 좀 화장품 관련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죠. 나스닥 레버리지를 사네. 이거는 너네 나라 가서 사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고 있고 수익 내고 있네요. 나스닥 투자를 잘 했고, 방산주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있고, 그리고 삼성화재 아무래도 금리 관련해 가지고 좀 투자하지 않았나 싶고, 제이식스 케미칼이랑 아까 클래시스 좀 같은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미용의학 쪽으로. 그리고 뭐 한국타이어 여기도 실적 엄청 좋잖아요. 농심도 실적 좋고 해외 수출 늘어나고 있으니까 해외 법인 통해서, 솔루엠 반도체, 그리고 JB금융사, 코스맥스 화장품, 자 여기 금융,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정성적으로 잘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 거의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보여요. 그런 외국인들의 기조가 물려있는 종목들인데 성장하는 종목들, 방금 코멘트 드린 종목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순매수랑 거래량 대비해서 비율입니다. 이 현재 기간 동안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거래량 비중에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서 거래량 대비했을 때 열심히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엄청나죠? 이 기간에 열심히 매수해서 62%나 매수했는데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3%밖에 안 돼. 그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20% 정도 라인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인이 이게 기관으로 갔을 때는 이런 수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수치를 지면 20%씩 열심히 가담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에서 가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은 한 3% 정도 수익이에요. 이런 종목은 외국인들이 좀 더 진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많이 거래량에서 비중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인데 여기서는 손실난 종목이 거의 없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외국인이 많이 개입된 종목 중에. 그럼 요거는 좀 괜찮겠네요. 외국인들이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2%야. 이거 아까 봤던 종목이에요. 저점 찍고 있는데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종목.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외국인 믿고 한번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이런 거 해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확률상 되게 높겠죠. 요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요 부분 제가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엑셀 파일을 드릴 테니까 이 엑셀 파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하면 거의 다 좋은 종목이에요. 외국인들 수익난 종목도 좋은 종목이고, 손실난 종목에서도 좋은 종목 많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개입한 종목은 추후에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바닥이고 오히려 개입이 많이 되어 있고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도 다 정보가 있고 얘네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편이에요. 아까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나 JYP처럼 그렇게 업황 있는 애들도 꾸준히 홀딩해서 대시세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한다라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요거 가지고 매매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이 리서치를, 저는 이걸 뭐 2시간, 3시간이고 다 계속 리서치를 하지만 이거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좋은 종목들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연말에 내년에 공략할 종목을 같이 한번 리서치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셀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해서 문의 주시면 다른 뭐 비용 당연히 없고요. 바로 엑셀 파일 보내드릴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문의 주시기 전에 이 유튜브에 댓글 달고 본인 닉네임이 예를 들면은 뭐 화이팅이야, 본인 닉네임 화이팅이야, 그럼 나 화이팅인데 댓글 보냈어요 하고 요거 스크린샷만 보내주세요. 왜냐면 화이팅이 한 명이 써있는데 나 화이팅이에요 주세요, 화이팅해서 주세요 하니까, 그냥 비용은 없어요. 그냥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 되고,
뭐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요거 무료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창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댓글로 화이팅 뭐 이런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엑셀 스크린샷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엑셀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식 스터디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